네, 안녕하세요. 현무암 내 CO2 수용 주입에 따른 탄소 방물화 및 암석 물성 변화에 관한 호흡 수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한 논문을 리뷰하게 된 장세현입니다. 네, 논문 정보로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과의 윤소은 선배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이고, 키워드로는 이제 CO2 지중, 현무암의 CO2 지중 저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우선 탄소 저장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소 저장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구조포획, 잔류포획, 용해포획이고, 광물포획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물포획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광물포획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광물포획은 사음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선 CO2와 지충수가 만나서 탄산계 종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수 종이 형성됨에 따라 수소이온이 증가하고, 수소이온이 증가하여 사암이 용해되게 됩니다. 사암이 용해되게 되면 제한적으로 칼슘 이온이 용출되게 되고, 이 용출됨에 따라 pH가 증가하게 됩니다. pH가 증가를 해야 탄산 이온이 증가하게 돼서 방해석의 침전에 의한 제한적으로 광물이 포획되게 되는데, 근데 이 광물 포획의 제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H가 증가해야 탄산 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탄산 이온의 형태 불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림을 보았다시피 광물 포획이 일어나는데 수백에서 수천 년이 걸립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이가 양이온이 공급되기 매우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냐? 이 논문에서는 현무암을 통해 광물 포획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사암과 현무암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알아보면, 사암은 주로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무암은 사장석, 휘석, 감람석, 자철석, 덕철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가 양이온을 많이 공급하는 광물이 사암에선 장석이고 현무암에선 사장석, 휘석, 감람석입니다. 이렇게 수적 차이를 통해 현무암은 사암보다 이가 양이온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암은 사암에 비해 현무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 및 완충 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현무암을 통해서 광물 포획 메커니즘을 사암을 통한 광물 포획 메커니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무암을 통해 광물 포획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지충수 반응으로 탄산계 종을 형성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현무암이 용해됩니다. 현무암이 용해되면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철이온이 용출되게 되고, 이 염기성 이온들이 용출되니 당연히 이제 pH가 증가하게 됩니다. pH가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산 이온이 더 많이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방해석, 백운석, 마그네사이트 등으로 광물이 포획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모델링을 총 3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현무암 코어 모델링을 통해서 어, 선행 실험을 우선 재현을 하고, 그 재현을 통해서 서로 실험과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광물화 반응에 따른 연쇄적 암석 물성 변화를 통해 현무암 CO2 지중 저장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CO2 수용액을 모델링을 하는데, CO2 수용액을 총 2가지를 모델링 하는데, 그 모델을 통해서 CO2 이온화 반응 속도에 따른 CO2 광물 반응 속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화학 반응 모델링을 하는데, 지화학 반응 모델링을 통해 암석의 조성의 변화에 따른 용해 또는 침전 반응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현무암 코어 모델링입니다. 먼저 어떤 것을 보고 모델을 만들 것이냐를 이제 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실험과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먼저 진행한 실험에 철원 현무암 코어 시료를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이 표본에서 균열이 생성된 이유는, 이 카이스트에서는 단기간 침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 균열이 있는 현무암 코어 시료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모식도를 만들었고, 그 모식도를 통해서 모델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저희가 만든 모델과 이 코어 시료의 프랙처의 폭이 다릅니다. 코어 실험에서 사용된 코어 시료의 프랙처 폭은 1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고, 모델에서 만드는 프랙처 폭은 3.11mm로서 10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치의 수렴성을 위해서 10배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배 증가했기 때문에 공공률과 유체 투과율을 고정하였습니다. 이 표는 이제 실험과 모델에서의 이제 코어 샘플인데요. 카이스트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S7, S9라는 이제 코어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 두 코어 샘플의 차이점은 주입 유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S7은 분당 1ml를 주입을 하지만 S9에서는 분당 5ml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똑같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에서는 이제 모델과 실험의 차이점은 공공률과 유체 투과율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실험에서는 저희가 단지 이제 측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사용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모델에서는 재현을 하고 그 값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와 프랙처 부분을 서로 분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S7 모델과 S9의 모델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차이는 이제 공구 부피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과 유사하게 모델 최하단에 주입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5도 1기압 pH 7.1 환경에서 200ppm 수준의 칼슘 이온과 다량의 중탄산 이온을 포함한 수용액을 상방 유동 주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O2 수용액 모델링입니다. CO2 이온화 반응 속도에 따라서 CO2 광물화 반응 속도가 서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CO2 탄산수이고, 두 번째는 CO2 이온수입니다. CO2 탄산수는 아이슬란드 카브픽스의 CO2 주입 농도를 활용하였고요. CO2 이온수는 카이스트 실험에서 사용한 탄산 이온 농도를 그대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R표는 그 CO2와 중탄산 이온, 탄산 이온, 칼슘 농도를 나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화학 반응 모델링인데요. 저희가 이제 철원 흉무암 코어 시료의 주요 광물 구성을 보게 되면 안대신이 상당 부분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링에서 이 광물들의 어떤 화학 반응을 이용할 것인가를 이제 나열한 것인데, 특히 안대신과 희석을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안대신과 희석은 고용체 광물로서 이 두 개보다 더 많은 화학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단순화된 모델을 활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실험의 이제 CT 사진인데요. 위에는 이제 S7 실험 코어 모델이고, 밑에는 S9 실험 코어 모델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은 감소하고 있고 방해석 양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주입 유량이 많았던 S9 코어 시료에서 그 변화가 더 뚜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로 CMG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왼쪽은 S7 코어 모델이고 오른쪽은 S9 코어 시료 모델인데, 순서대로 칼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을 볼 수 있고,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탄산의 침전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앞에 실험 코어 모델처럼
주입유량이 많은 S9 코어 시료 모델이 더 많은 변화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과 모델의 탄산염 침전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S7 코어 시료와 모델을 비교를 할 건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실험에서의 이제 코어 시료는 점점 이제 더 많이 침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S7 코어 모델과 실험을 비교를 해보면 좀 모델에서는 실험의 시료보다 더 적게 침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S9 코어 시료도 마찬가지로 실험이 모델보다 더 많이 탄산염이 침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모델만 비교를 해봤을 때 실험에서 사용된 코어는 대부분 이제 주입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져도 대체로 이제 균일하게 침전이 되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모델에서는 대부분 이제 주입점에서 탄산염이 침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공복률과 유체 투과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7 코어 모델의 공복률은 18%에서 17.54%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체 투과율도 3600mD/s에서 361mD/s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S9 코어 모델 공복률 역시 18.2%에서 17.08%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고, 유체 투과율 역시 5010mD/s에서 1066mD/s로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18%, 18.2%는 실험에서 사용된 그 평균 공복률인데 왜 모델에서 이 수치를 사용했냐고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험에 측정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해석하는 게 더 이제 얼마나 더 감소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8%와 18.2%로 환산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실험과 모델의 S7, S9 모델의 탄산염 침전량, 공복률, 유체 투과율, 최대 차압 변화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서로 모델과 실험 코어의 오차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대체로 실험에서 사용된 코어보다 모델은 좀 더 이제 탄산 침전량이 적거나 공복률이 이제 더 낮거나 대체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체 투과율에 따라 탄산염 침전량이 이제 서로 비례한다는 관계는 실험과 동일하게 모델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2 수용의 유형에 따른 탄소 광물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CO2 이온수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CO2 탄산수인데, 대체적으로 이온수가 탄산수보다 더 많이 침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해되는 측면에서는 CO2 이온수와 탄산수가 서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보시면 용해되는 광물들 중에서 해장석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해장석이 이렇게 많이 용해되는 이유는 유산염 광물들에 비해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pH 의존성이 매우 낮습니다. pH 의존성이 매우 낮아 용해가 상당 부분 빠릅니다. 다음으로 저장층 광물 조성에 따른 탄소 광물화 비교입니다. 암석이 어떤 광물로 조성됨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더 광물화가 잘 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 총 3가지의 암석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철원에서의 현무암, 두 번째는 제주에서의 현무암, 마지막으로는 상암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광물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칼슘 농도를 0으로 설정을 하고
S7 코어에 CO2 이온수를 5년간 주입을 한다고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우선 이제 침전량을 보시면 철원 현무암과 제주 현무암은 사암에 비해서 좀 월등히 침전이 더 잘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석이 좀 다른 유사년 광물들에 비해서 용해가 잘 되는데, 근데 용해되는 측면에선 거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동안 주입을 했는데 5년 동안 주입을 해서 공급률을 확인을 하였더니 모두 이제 공급률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전량을 통해서 사암보다는 현무암이 더 이제 광물 포획에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구의의는 실험 모델을 연결해서 현무암을 통한 CO2 광물 포획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균열을 포함한 현무암 코어 시료 모델을 구축하고 물성 변화를 예측해서 현장으로 확장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현무암이 CO2 저장에 유리한가를 수치로 제시해서 저장성, 주입성, 안정성 평가의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실험 대비 침전량을 과소평가를 하지만 유량과 침전 사이의 변화의 경향성은 일관되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사암에 비해 현무암은 약 5배 높은 광물 포획 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률이 순 증가함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로는 모델이 탄산염 침전량을 일관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침전 메커니즘을 좀 고도화를 해서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CO2 이온수 주입이 더 효과적이지만 유체 투과율 급감, 반응 속도에 따른 광물화 위치 제어, 제조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용체 계열 광물이 고용체 계열 광물이라고 하면 우선 덩이가 이 나트륨, 그다음에 칼슘 같은 이제 양이온들의, 그러니까 구조는 광물의 구조는 정해져 있는데, 그때 이제 양이온들이 어떤 게 들어가냐, 몇 개가 들어가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조장석과 해장석을 보시면 우리 나트륨과 칼슘, 이제 양이온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안데신이지만 화학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주입에서 멀어질수록 달라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 실제 코어도 네. 중간에만 주입을 한 건가요? 중간에 주입했다는 어떤 예, 요거처럼 중간에만 이렇게 실제도 중간에만 CO2를 주입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CO2를 CO2. 주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방금 그림 여기서 집어넣어서 여기 아래서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리드 하나에서 들어가고 그리드 하나에 나간다. 근데 실제 코어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림상에서 다음 그림에서도 실제 코어에서 네. 인넷에서 멀어질수록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주입 방식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래에서만 주입했다고 했지, 한 점에서 주입했다는 거는 내용이 없어서. 한점에서 주입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CT 같은 사진 여기 보면은 주위에 있는 거 보면 코어폴딩처럼 압력으로 밀어넣어서 주변에 또 잡히는 제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아보려고 이 관련 이 실험을 한 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 그게 커미션 레포트여가지고
저희가 따로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질문 주시면 다른 코멘트 있나요? 고생했습니다. 네.